상사일의 최대 위기로 치달았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단순한 파업 철회 소식을 넘어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에게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성과급 보상안이 제시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재가 곧 국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던진 이 승부수가 우리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신예원 캐스터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파업 예정일이죠. 21일 바로 오늘 하루 전인 어젯밤에 이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극적 타결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 무엇일까요? 네, 이번 극적 타결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지금 멈추면 다 죽는다라는 공멸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예. 단순히 삼성전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재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단 사흘만 멈춰도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손실 규모가 약 100조 원에 달할 걸로 예견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의 HBM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강해질 전망인데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셧다운이 발생했다면 삼성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경쟁사들에게 주도권을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지난 5개월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사후 조정 절차를 밟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반도체 생태계 붕괴는 물론 국가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노조는 파업권 행사라는 카드에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 유보 지침을 내렸고요. 사측은 창사일에 유례 없는 영업이익 10.5% 공유라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로 화답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타결은 노사정이 국익이라는 공통 분묘를 가지고 좀 타결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잠정 합의안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사실 아마 이 삼성 직원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지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 등 이 주요 합의 조건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합의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임금 인상입니다. 올해 전체 임금 인상률은 6.2%로 확정됐는데요. 이 수치를 뜯어보자면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인상률 4.1%에 개인 고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 2.1%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이자 가장 파격적인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입니다. 그동안 삼성 직원들은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받는 이 OPI, 초과 이익 성과급이라는 제도 속에서만 있었는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한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DS 부문 특별 성과급은 이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익을 낸 만큼 그 몫의 10.5%는 무조건 떼어서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성과급이 연봉의 100%, 20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지의 대폭 확대도 보장하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서 아이를 낳으면 주는 경조금을 대폭 올렸고요. 예. 또 최근 금리 부담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개선해서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이 메모리 부분은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네, 사실 이 6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꿈만 같은 숫자잖아요. 네. 사실은 아주 정교한 수학적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 영업이익의 10.5%를 직원 몫으로 챙겨두는 게 합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을 약 300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약 3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일단은 성과급 통장에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파일을 어떻게 배분하냐겠죠. 공통과 차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배분하게 되는데요. 전체 재원의 40% 정도는 반도체 부문 직원 7만 8천 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삼성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에게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면 실적이 가장 좋은 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이 특별 성과급으로만 약 5억 4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받던 기존 성과급인 OPI 그리고 명절 보너스와 같은 다른 돈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연봉 1억 원 정도 되는 과차장급의 직원의 경우 최대 6억 원 정도의 전무후무한 숫자가 찍히게 되는 거죠. 네, 결국 회사가 잘 되면 최대 6억 원이라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성과와는 반대로 이 노사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적자 사업부에 대한 또 페널티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타결됐습니까? 네, 사실 이번 협상 마지막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이 바로 이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문제였습니다. 네. 삼성의 핵심 원칙인 성과주의와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페널티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부분은 기록적인 흑자를 내고 있지만요.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같은 비메모리 부분은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적자를 냈으니까 성과급을 깎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노조는 반도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기서 나온 절묘한 해법이 바로 이 페널티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부의 소속 직원들도 전체 재원의 40%에 해당하는 공통 배분액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1인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얄짤없는 삭감이 시작됩니다. 2027년 지급분부터는 적자를 낸 사업부에게는 이 공통 배분액의 60%만 적용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향후 10년간 장기 유지하기로 조항을 넣었는데 왜 네. 이렇게 10년이나 약속한 걸까요? 사실 기업이 성과급 제도를 10년간이나 유지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느끼는 인재 유출에 대한 공포감이 막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사람이 곧 기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실적만 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압도적인 보상을 보장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웬만한 기업은 감당하기 힘들 수준의 이렇게 장벽을 쌓아서 인재 유출을 막겠다라는 뜻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렇게 극적 타결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동안 외신들은 계속 우리 삼성전자 이 노사 갈등을 놓고 불안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네. 외신들 어떤 반응일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핵심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긴박하게 이슈를 냈었는데요. 네. 이 파업 유보 소식에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타결 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지연과 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속도 저하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여기에 더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거라는 관측을 정부에 전달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타결을 통해서 외신들은 삼성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생산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한 향후 리스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인 22일부터 27일까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있다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파격적인 조건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주의할 만한 리스크 있을까요? 사실 6억이라는 파격적인 숫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 현재 삼성전자 노조원 중에는요. 이번 보상의 주인공인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의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6억 원이라는 성과급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에 만족해야 한다니까 심리적인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또 아까 언급한 적자 부서에 반대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천만 원이라는 어떤 보상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이 내년에는 이 60%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사탕 발린 소리를 택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페널티 조항을 삭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결 가능성이 훨씬 높죠. 무엇보다도 이 노조 지도부가 이번 합의를 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또 파업 직전까지 갔던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6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주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의 조합원이 실리를 택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투표는 합의안 통과 여부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높은 찬성률로 노사가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냐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신희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